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2월 28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엊그제 프랑스의 마크롱이 지금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의 유럽의 군대, 나토 이야기죠 사실은. 나토의 지상군을 파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서 지금 파문이 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의 발언이 상당히 의외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는 유럽의 강국 중에서 미국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고 있는 나라고, 이번 지원에 있어서도 그렇게 강력한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내전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중재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런 발언을 했다? 바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상당히 복잡한 생각을 했을 수 있다. 제가 마크롱을 쭉 지켜보건데, 그는 유럽,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던 사람이었고, 이렇게 눈에 띄게 예측하지 못하는, 순리에 맞지 않는, 프랑스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그리고 유럽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해오진 않았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런 말을 했다, 갑작스럽게. 예. 자, 그는 현재 이제 미국의 영향권 아예 좀 고착돼 있고 점점 미라처럼 말라가고 있는 유럽을 어떻게 좀 탈출구를 마련해야 된다. 러시아와 손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미국이 가운데서 들어와 있다.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온 사람으로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가 왜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했을까? 자, 그의 깊은 의도가 있을 수 있다. 관련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문제의 발언이 어디서 나왔느냐? 2월 26일 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급박해지니까 유럽의 각국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고, 겉으로의 모양새는 어떻게 지금은 이제 러시아는 지금 침략군이고 우크라이나는 희생양, 선한 양의 그런 이미지가 부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모여있는 수장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힘의 균형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저는 마크롱이 선수를 떴다, 이렇게 봐줘요. 이제 그런 회의를 했고, 여기서 마크롱이 이제 문제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월요일 날 프랑스의 파리에서 있었던 회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크롱이 어떻게 보면 호스트죠.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발언을 했다라고 저는 봐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러 매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지만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보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회의 마친 이후에 한 거예요. 여기 유럽에 많은 정상들이 참석했지만 대부분이 아니라 그 주된 관심사는 나토국이죠. 왜? 나토 동맹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회의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회의를 분명히 다 해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의도성이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마크롱의 이전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합의는 없었으나 러시아의 승리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는 파병을 할 수도 있다. 나토의 파병이래, 지상군을 파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해서 지금 파문이 이런 거예요. 저는 마크롱이 이 발언을 하자마자 주변에 있는 왼쪽에 지금 독일 총리 숄츠고 오른쪽에는 폴란드 대통령인지 수상인지 그렇죠.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거는 다분히 그가 그런 반응을 예측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에 이런 보도를 하는 데도 있더군요. 분위기 확 달라진 유럽, 마크롱의 발언에 대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지상군 파병하나. 자, 이런 거 보면은 연합뉴스는 나라의 지원을 받는,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방송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한 말을 저녁에 까먹는 그런 행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세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침에 한 말을 저녁에 까먹는 것은 정치인들의 행태죠. 정치인들의 행태. 예, 우리가 비난을 많이 하는. 근데 연합뉴스는 정치인입니까? 행보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예. 자,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의 반응이 가장 궁금하죠. 당연히 프랑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예, 지금도 나토군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는
있잖아요. 어떻게 식으로든지 나토 군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어떤 용병이 들어가 있고 소위 말해서 자발적 참여자라고 해서 들어가 있지만 여기 보면 여러 나라의 특수부대원도 들어가 있고 미국의 특수부대 들어가 있는 게 지난번 미국의 비밀 문건에서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이번 마크롱의 발언은 공식적으로 군을 보내겠다는 정규군을. 러시아의 반응은 뭐라고 했느냐. 이 페스코프죠. 크레물린 대변인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나토군을, 이게 제 의역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의미의 명확성을 위해서. 나토군을 파병한다면은 나토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차원이 아니고 그들이 파병을 한다면은 이거는 불가피한 것이다. 전쟁이. 우리는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전쟁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제 이야기죠. 이런 반응까지 이제 나오는 것은 아마 유럽의 각국이 예상을 했을 거고 미국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마크롱도 예상을 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자 화들짝 놀란 숄츠. 이 일본 방송들이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우리 연합뉴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나마 해외에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만 전달해요.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예. 그들이 우리 언론인지 미국 언론인지 어디 언론인지 국적이 불명할 정도로의 이상한 판단을 해서 국민들한테 자꾸 무슨 콩깍지를 씌우는 그런 네. 제가 우리 국민이 거기에 넣는 세금을 뺄 수 있다면 빼야 된다고 봅니다. 마크롱 발언에 유럽 지도자를 부정적이다. 예. 부정적이다가 아니고 부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합의한 적 없다. 마크롱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오늘 합의한 바는 없지만 이라는 조건을 날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말의 파급 효과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 혹시나 그런 이야기가 나왔나? 비공식적으로라도. 거기에 대해서 숄츠가 아니다. 유럽 지도자들이 다 부정했다는 겁니다. 예. 심지어 지금 엄청나게 강경파죠.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나토 사무총장. 거기 맞아. 엄청나게 호전적인 사람이거든요. 거기 맞아? 이거 부인하고 났어요. 바로. 그만큼 마크롱의 발언은 파문이 컸던 겁니다. 왜? 세계 전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크롱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선한 양이 저 붉은 이리한테 잡아먹히게 됐는데 이제 수단 방법 가릴 때야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지.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거거든요. 지금. 나토 사무총장조차도 잠깐 조금 냉정을 찾자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고 영국과 폴란드도 부정적으로 발언을 했다. 심지어 미국조차 이걸 부정하게 만들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나토군을 보낸다 이러면은 그 중에 전력의 핵심은 미군이에요. 나머지 군대는 다 끌어모아봤자 부분밖에 안 돼.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백악관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 개시 이래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명확히 했다. 예. 그래서 미군이 가지 않는다. 여기서 미군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나토 동맹국들끼리 모여서 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력의 핵심 얘기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것을 환기시킨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나토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나토군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거기 들어간다고 아무도 합의한 적이 없다.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다. 그걸 확인해 준 게 커요, 지금. 그럼 연결시켜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돈이 없고 미국 돈으로 어차피 굴러가는 거잖아요. 유럽은 지원해 줄 무기가 없고 그리고 상황이 더 악화되더라도 마지막 남은 방법인 나토군, 미군이 들어가는 방법도 없다. 즉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결국은 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게 하는 발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왜냐 이게 대중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이거든요. 이면으로. 저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프랑스의 마크롱이 머리를 엄청 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도할 수밖에 없고 전 세계 미디어는 미국이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마크롱이 뭐 합리적인 앞뒤 따져서 이야기해봤자 먹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러시아의 푸틴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선거에 $60억
우리 돈으로 하면 8, 90억 되는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금에 대한 법안이 지금 좀 이따 표결로 갈 텐데 거기에 앞서서 아브디프카를 점령하고 추가로 진격해내는 거. 그게 대화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나토의 수장들은 다 이미 다 알고 있었겠지만 전세에 대해서 대중이 지금 지쳤거든요. 왜냐?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으니까. 전쟁이 길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들의 프로파간다예요. 그들은 왜냐? 그들이 말하는 자기의 입장 설명이 상대방한테 전달이 안 되니까. 지도자들은 이해하지만 그 밑에 대중까지는 연결이 안 되니까. 즉 지도자들이 압박을 안 받게 되니까. 그래서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 마크롱도 똑같은 작전을 썼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거는 물 건너갔구나. 미국도 저걸 환기시키네. 자, 미국은 두 번째, 미국은 그들이 초창기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었을 때 입장은 그냥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이런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런 말 했었나? 라고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많은 경우에서 그렇게 했었고, 전쟁을 개시할 때 대충 이렇게 하겠다 했다가 뒤에 많이 바뀌는 경우는 엄청나게 많죠. 이론은 이걸 다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크롱의 발언은 미국과 나토가 동시에 이것을 확인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긴장을 확 고조시킨 다음에 나토도 그렇고 뭐 나토가 미국이죠. 미국이 우리는 안 들어간다. 즉 세계 3차 대전은 안 생긴다. 이것을 마크롱의 발언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한 번 더. 이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시간이 좀 더 있어서 미국은 모든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저러다가 뭐 내정 간섭하다가 다른 데서 문제 일으켰다가 또 뭐 유럽의 각국들한테 압박을 넣었다가 이러면서 여러 가지 수를 보면서 기회를 모색하려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번에 마크롱의 발언에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발언을 하고 말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중이 아는 거예요. 미군 얘기 오진 않는구나. 그럼 나토군도 안 오는구나. 그럼 대충 이런 식으로 정리되겠네. 이게 마크롱이 엄청나게 큰 기여를 했다고 제가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크롱이 주접을 뜬 게 아니다. 엄청 머리 쓴 거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도 뭐 대충은 감을 잡고 계시겠지만 프랑스 볼게요. 군대를 보내겠다고 하면 프랑스 한번 볼게요.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낸다 그러면. 프랑스 육군이 11만 8천 명이에요. 네. 이거는 영국군도 한 8만원, 9만 요 정도 되고 독일군도 한 10만 요 정도 돼요. 이게 유럽의 강국이잖아요. 그 다음 강국이라고 치면은 최근에 우리나라 무기 많이 사가지고 간 폴란드예요. 그런데 이제 초기분이 배달되는 정도고 거기에 대해 무기의 체계에 대해서 익숙해지지도 못했잖아요. 폴란드군도 나토니까. 그리고 본격적인 지금 전력 구축은 되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요. 거기가 아마 우리한테 사기로 한 걸 모든 걸 다 사가면 유럽 최고의 군사 강국 될 거예요. 최소 육군 강국은. 네. 그러니까 지금 보낼 군대는 그 유럽의 3국 강국 거기인데 세 군데 합쳐도 30만 명밖에 안 돼요. 자, 마침 자료가 있어서 보니까 주력 전차인 르클레르가 222대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오래된 전차이기 때문에 이 중에 실전 투입한 전차는 몇 대나 될지 몰라요. 자, 우리가 가진 전차 숫자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영국도 한번 요 정도 될 거고요. 독일도 요 정도 돼요. 다 비슷해요. 그 다음 위에 옛날 자주포 33문. 그 다음 이제 차량형 자주포 시저라고 불리는 거 76문. 영국은 지난번에 지원해주고 거의 남지도 않았죠. 독일도 요 정도 남았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려면은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이기려면은 이거 지금 다 가져가도 안 되잖아요. 그죠? 삼국을 다 모아도 동원령을 발휘해야 돼요. 동원령을, 국가 총동원령을. 왜? 지금 자주포탄도 제대로 못 만들잖아요. 포탄도 155mm 포탄도 못 만드는데 가지고 있는 무력 수준도 이거예요. 이거에 쓸 포탄도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다 주고. 근데 마크롱이 나서서 지상군 파견하겠다?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미군이 올 거다.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자기들 전력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포탄도 없는데. 예. 병력도 지금 작전 없이 올해
그냥 대테러 작전 정도만 수행하는 부대들만 지난 수십 년간 어느 정도 눈에 띄었던 거지, 전면전을 예상한 그런 훈련도 안 돼 있어요. 병력이 준비도 안 돼 있고 포탄도 제대로 없는데요. 이것은 미국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아요. 마크롱이 말은 자기가 했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자, 마크롱이 또 노린 건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이제 프랑스 24라는 프랑스 국영방송에서 마크롱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를 불러다가 의견을 나누는데, 이 여성이 상당히 타당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법안이 계류 중이죠. 130조짜리. 예, 거기에 대해서 그 돈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한테 한 8, 90조, 나머지는 이스라엘에 가는 법안이에요. 그게 지금 다수석을 가지고 있는 공화당이 지배하는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야 될 건데, 지금 상황이 좋지가 못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을 은근슬쩍 내비치고 있어요. 예. 선거에 없는 예산도 어디서 만들어서라도 뭐랄까 그 유권자들의 환심을 살 수 있도록 뭔가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미국도 경제 어려운 건 여러분도 아시죠? 가끔 어디 보니까 미국 경제가 화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거짓말들을 하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빚을 내서, 그건 공화당에서도 하고 있는 이야기고 상원에서도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빚을 내서 도와주는 거예요. 왜? 미국 입장에, 바이든 입장에서 미국의 전쟁이니까 본인이 시작을 한 거고, 근데 미국 국민들은 그거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프랑스의 이 여성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추가 지원하는 거, 그거는 이 선거의 해에는 엄청나게 인기 없는 법안이다. 공화당이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를 극대화하면서 이것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녀의 말이 맞을 가능성이 조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뉴욕타임스부터 해서 우리의 영향力있는 언론들에서 우크라이나전을 보도하는 태도는 바뀌었죠. 여태까지 이기고 있는 전쟁인데 갑자기 지는 전쟁을 현실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하고 맥락이 같아요. 예. 이거를 마크롱이 환기시킨 거예요. 마크롱도 절대절명의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시기에 이걸 때린 거예요. 그래도 나토국의 일원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칭찬하는 발언, 러시아의 입장을 이해하는 발언 절대 할 수 없어요. 자, 푸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푸틴은 여러 가지 것을 강구했어요. 터커 칼슨하고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소성한 이야기를 다 했어요. 이게 임팩트가 있어요, 지금 크게. 그러고 나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타이밍이 되게 좋겠다라고 해서 바이든한테 승부를 걸었죠. 예, 아브디프카를 맹공을 해버리는 바람에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전력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때까지 그렇지만 이제 서방의 대중들은 양쪽이 전력이 비등비등해서 교착 상태에 있었다고 알아왔는데 그걸 한 방에 무너뜨린 거예요. 유럽의 지도자들은 아는 거죠. 아, 이 친구가 왜 이때 이걸 공격해오나. 절묘한 한 수다. 지도자들은 알지만 국민 대중들이 흥분하는 거죠. 이건 뭐야, 도대체 어찌된 거야. 곧 러시아를 2번, 3번은 이겼을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설명해줘봐.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거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언론에다가 자세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더라도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자, 푸틴이 했고 지금 마크롱이 받았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를 포기해야 되겠구나. 예,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 강경파, 그리고 미국마저도 지상군은 파견은 없다. 예, 그리고 이미 독일 같은 곳에서는 장거리 타격 무기, 우리 타우루스 같은 거, 이런 거죠. 러시아 내륙을 장거리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은 지원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공군 세력은 지원 안 한지, 지원 말만 내지 보낸 적 하나도 없죠. F-16 보낸다고 뭐 훈련시킨다고 이야기 나온 지가 얼마 됐어요. 하다 못한 우크라이나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M1 에이브람스 전차까지 지금 결국은 꺼내 나올 정도로 무기가 동이 났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말뚝을 박는 겁니다. 나토 사무총장 확인, 바이든 미국 백악관 확인. 그러면 뭡니까? 결론은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지는 것이고. 그럼 뒤에 쭉 수순이 있겠죠. 우크라이나가 패배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네.
어디에도 신기하게도 푸틴이 아브디프카를 점령하고 추가로 더 진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수 있는 어디 언론에서도 그 다음 목표는 다른 나라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야, 이거는 큰 그림이다. 이건 미국의 그림인 거죠. 미국은 충분히 여기서 그 다음 폴란드가 될 거야, 그 다음 어디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충분히 바람을 잡을 수 있거든요. 예, 그건 쉬워요, 미국한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틈을 마크롱이 쳤다, 말뚝을 한번 못을 박았다, 이렇게 이제 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요거는 이제 일본의 다른 방송에 옆에 화면에 위에 이제 보조 자료를 붙여놓은 건데, 우리 언론도 이 정도는 보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거 뭐라고 했느냐? 파문이 일었다. 파문. 우크라이나 파병 발언, 나토국들 다 부정했다. 러시아는 군사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했다. 이 정도 있는 사실 그대로는 전달을 해줘야죠, 언론에서.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벌써 막 터치를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몇 시간 지나면 주워 담아야 될 내용을 난 몰라. 그죠? 우리가 참 비난에 맞지 않는 정치인들의 모습이죠. 언론사가 아니고 정치사예요, 정치사. 우리의 이해관계를 저버리는, 국민 전체를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바보 같은 선택을 해서 국가의 운명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이런 보도들을 해제끼는 거니까 범죄자들이라고 봐야죠. 예. 자, 프랑스가 마크롱이 왜 그럴 것이냐, 제가 왜 이런 생각에다가 조금이라도 1점이라도 더 주느냐, 주접이 아니고 재치라고. 이 보도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더 훨씬 많으실 겁니다. 2022년 1월 6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자,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국경선에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으면서 공격이 곧 임박했다. 자기들 전쟁 다 지금 부추겨놓고, 그 마크로는 여기가 나토를 계속 확장하고 우크라이나를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거, 그리고 특히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민스크 협정으로서 그래도 관리가 될 수도 있었던 그 부분, 유럽이 관여했죠. 그때 프랑스하고 독일이 많이 관여했습니다. 그것을 우크라이나가 결국은 부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걸 공격함으로 해가지고. 그럼 전쟁은 바로 오는 거였어요. 미국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에 이야기를 다 했었죠. 일본도 동의했죠. 거기다가 동참했죠. 그래서 외교관들 다 빼고 전쟁 분위기 막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종전선언 2021년 말에 북한하고 갈 뻔했죠. 미국이 발을 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불을 지르면서. 그래서 우리가 왜 합의 다 해놓고 왜 안 하냐라고 항의까지 했어요. 예, 미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 이러면서 협상 테이블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그 당시 정부에서 합의문까지 다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그때 우리도 국정원이나 외교부에서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서 이걸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래갖고 외부적으로 활동을 한 것도 보여요. 동지를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게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프랑스 상원에서, 이게 전쟁이 일어나기 한 달 전이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외교부 장관의 불편함에 대한 종전선언, 미국 왜 발을 빼냐, 그 발언은 12월 20 며칠 나왔어요. 그 며칠 있다가 우리가 프랑스에다가 너희가 좀 도와달라, 너희의 이해관계와 우리가 일치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프랑스가 호응하는 메시지예요. 프랑스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러면 전쟁이 된다는 거. 왜 종전선언을 하면은 러시아와 미국이 화해하는 거고 유럽도 살 길이 생기는 건데, 유라시아 수송망이 생기면서, 그거 프랑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상원에서 나와서 만장일치로 한국전쟁 종전선언 지지라고 결의안을 채택한 거예요. 결의안의 내용은 뭐냐, 종전선언 할 수 있게 그 당시 전쟁을 했던 관계국들이 이걸로 해라. 그리고 프랑스가 그런 과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때 프랑스 대통령이 누굽니까? 마크롱이에요. 그래서 마크롱이 유럽의 이해를 위해서는 미국의 힘을 빼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힘으로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크롱은. 프랑스도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절묘한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타이밍이 됐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어제 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기사가 나더군요. 러시아가 아브디프카 인근의 요충지 서너 곳을 추가로 점령했다. 자, 그것은 아브디프카 자체보다도 아브디프카를 방어하거나 또는 추후 더 공격하기에 적절한 도시를 서너 군데 점령했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는 더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와중에 지금 마크롱의 논란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러시아의 우세를 완벽하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법안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미국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돈은 우크라이나의 무기만 사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재정을 돌리는 용도로도 엄청나게 쓰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바로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크롱이 적나라하게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을 서방과 미국이 인정하게 만들어서 못을 팍 박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이런저런 작전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려는 여러 가지 수단을 차단시킨 거예요. 이걸 그냥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대세다라고. 결국은 백악관까지 그런 말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주접이 아니다. 제가 봐서는 재치다. 이렇게 봐지죠. 예. 그런데 우리 언론들은 이런 보도를 하고 있죠.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